1편 실제 사례와 논문을 통한 치매 전조 증상 이해와 위험 신호.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증상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밤에 자주 깨는 증상입니다. 50대 이후부터 새벽에 몇 번씩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지는데요. 단순히 나이 들면서 오는 현상이라고 넘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증상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신 환자 중에 5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에 3번 이상 깨어나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검사를 진행해보니 경도인 지장의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쉽게 말해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초기 단계였던 겁니다. 실제로 2021년에 발표된 미국 예일대 연구에서는 수면 중 자주 깨는 증상, 즉 수면 분절이 있는 중년 이후 성인들에게서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2020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수면이 6시간 이하로 짧거나 자주 깨는 불면 증상이 있는 사람일수록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원인 단백질이 뇌에 더 많이 쌓인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쓰레기를 청소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면서 뇌 속에 쌓인 독성 단백질을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치워내는 것이죠. 그런데 수면이 자꾸 끊기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쓰레기가 쌓여서 결국 뇌세포 손상이 심해집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여성 환자분은 밤에 2-3번 깨는 게 너무 불편해서 수면제를 달라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약으로 잠을 재우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검사해보니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습니다. 밤에 호흡이 잠깐씩 끊기면서 자꾸 깨는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경우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1.8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수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불면증일 수도 있지만 우울증이나 호르몬 변화, 수면 무호흡증, 심혈관 질환, 심지어는 치매 초기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리 뇌의 건강은 결국 잠의 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치매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편 치매 예방을 위한 음식과 영양제의 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그럼 잠을 잘 자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또 어떤 영양제를 챙겨야 하나요? 오늘은 그 부분을 논문과 실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부터 살펴볼까요? 2015년 미국 러쉬 대학에서 발표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마인드 식단 연구인데요. 마인드 식단은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 예방 식단을 합쳐서 만든 겁니다. 연구 결과 마인드 식단을 잘 지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무려 53%나 낮아졌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핵심일까요? 첫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특히 시금치와 케일 같은 잎채소가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이 안에는 루테인, 베타카로틴, 비타민 K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2018년 미국 신경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접시 정도의 잎채소를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11년이나 늦어졌다고 합니다. 둘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과일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2012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베리를 먹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늦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가 풍부합니다. DHA는 뇌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16년 국제 알츠하이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치매 진행 속도가 더뎌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영양제는 어떨까요? 첫째로 가장 많이 연구된 건 오메가3 보충제입니다. 물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지만 생선을 자주 먹기 힘든 분들은 보충제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2000mg 정도의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됐다는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 D입니다. 햇볕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데 이게 뇌 건강과 치매 위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017년 미국 신경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한국처럼 실내 생활이 많은 나라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6, B12,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뇌세포 독성 물질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2010년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B 복합제를 섭취한 그룹에서 뇌 위축 속도가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해 뇌가 늙는 속도를 늦춰준 거죠. 넷째, 항산화제입니다. 코엔자임 Q10이나 비타민이 같은 성분은 뇌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2014년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제 보충제를 섭취한 노인 그룹에서 인지 기능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영양제들에 대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이 아니라 보조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이고 그 다음이 영양제입니다. 약간의 도움을 주는 역할이죠. 또 한 가지, 술과 가공식품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술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뇌에 독성을 주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쌓이게 합니다. 2022년 영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가벼운 음주조차도 뇌 용적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공식품 역시 설탕과 포화지방이 많아서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키우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결국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잘 먹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식탁이 곧 약상자라는 말, 이제 이해되시죠? 3편 뇌를 지키는 운동과 생활습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약이나 음식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활 속에서 뭘 해야 합니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운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뇌 자체를 바꿔줍니다. 2011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번 40분씩 걷기 운동을 한 그룹에서 해마, 즉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크기가 커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해마가 점점 작아지는데 걷기만으로도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는 혈류가 원활해져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뇌라는 엔진에 연료가 잘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첫째, 걷기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뇌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정도 빠르게 걷는 게 이상적입니다. 둘째,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아령이나 맨몸 스쿼트, 밴드를 이용한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면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뇌혈관도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2018년 호주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에서 기억력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셋째, 균형 운동입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동작은 단순히 넘어짐 예방뿐 아니라 뇌의 전두엽 기능을 강화해 집중력과 판단력을 높여줍니다. 이제 생활 습관을 볼까요? 첫째, 수면 관리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이미 뇌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의 노폐물, 특히 치매의 주범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청소됩니다. 그런데 자꾸 깨면 이 청소 과정이 방해받는 거죠. 그러니 일정한 시간에 자고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두뇌 활동 유지입니다. 단순히 퍼즐이나 독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핵심입니다. 악기 배우기, 새로운 언어 공부, 새로운 취미 도전이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2020년 런던 대학 연구에서는 중년 이후 새로운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인지 기능 저하가 늦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식사,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등은 단순히 마음을 즐겁게 할 뿐 아니라 뇌의 보상회로를 활성화해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뇌혈관을 손상시켜 혈류를 막고 결국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술 역시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수면의 질을 해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량의 음주조차도 뇌 위축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유발하고 이들이 결국 치매 위험을 키웁니다. 실제로 2019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서도 치매 예방을 위한 12가지 권고 중 하나가 체중 관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라도 6개월, 1년 이상 이어가면 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보면 음식은 뇌의 재료, 영양제는 보조도구, 운동은 뇌의 연료, 그리고 생활습관은 뇌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4가지가 다 맞물려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